철근이 빠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인 GS건설에 정부가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중징계란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론 실효성 없는 징계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. 오늘은 그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일단 영업정지 10개월 대단히 큰 징계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어제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리고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. 이 영업정지 기간에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민간 수주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. 이 정도는 어떤 정도의 징계로 볼 수 있습니까? 네,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치의 징계입니다. 2년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9명이 숨졌는데요.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, 이 하도급 업체 관리 소홀로 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예. 또 지난해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당시에는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에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는데 그 뒤 시행령을 바꿔서 이번에는 장관 직권으로 징계를 내린 겁니다. 자, 그렇게 됐군요.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까? 네,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건설사마다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쓰기 때문인데요. 이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영업정지 한 건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이 멈췄고 나머지 다른 한 건도 과징금 4억 원으로 대체됐습니다. 예, 그래서 실효성 없는 징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 현대산업개발 사례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법이 좀 바뀌었는데요. 앞으로는 부실공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큰 만큼 GS건설 역시 효력정지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. 예.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행정소송으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그 기간이 짧아지는 꼴이 되거든요. 그래서 건설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. 자, 그런데 핵심은 LH인데 LH는 왜 징계에서 쏙 빠졌습니까? 네,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나오자 원희룡 장관은 이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거라며 LH의 책임을 따로 묻겠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건설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발주처는 빠져 있는데요.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. 건설산업기본법, 건설기술진흥법 다 발주자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만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일부 몇 가지의 약한 행정 제재 말고는 없어요.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이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경고와 처벌이 이루어질지 언론도 더 눈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